새로운 신문 영상 공개.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신문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에 신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하며 12일 신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가족들과 통화를 시켜줬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 진짜 북한군이 맞는지, 북한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른데 어떻게 통화를 했다는 것인지 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5년생으로 2021년부터 복무했다는 병사를 신문한 영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난 영상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어를 하는 신문관이 병사를 증인이라고 부르며 무엇 하나요 같은 존댓를 사용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이번에도 이상한 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들리는 대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던 부분은 모두 알 수 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첫째, 병사의 답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억양은 북한 억양 같은데 말이 어느래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공개된 녹취본을 참고해 들어봤지만 여전히 명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언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본을 준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녹취본과 영상 속 말 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문관이 포로가 된 과정을 좀 물어보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생포가 됐는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병사가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모두가 부상당해서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철수할 목적으로 숲으로 갔는데 다리를 다쳐 더 갈 수가 없었다.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 주사를 놔주고 차에 태워보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의 나를 포함해 모두가 부상당해서 방공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철수할 목적으로 숲으로 갔으나 다리를 다쳐 더 갈 수가 없었다. 그러고 있는데 우크라 군인들이 와서 나를 데려다가 주사를 놓고 차에 태워보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또는 말이 끝난 후 나온 영어 자막을 번역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어 자막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투가 있었다. 나는 부상을 입었고 전투가 끝난 후 후퇴를 했다.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3일, 4일, 5일 정도 혼자 있었다. 그 후 우크라이나 군대가 나를 발견하고 주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곳으로 이송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자막으로 나온 것입니다. 뒤이어 서술되는 답변들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한국 언론에 빈칸이 채워져 보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문관이 두 번째 질문으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증인 이름이 써져 있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사진 없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다 러시아 글이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병사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로시아가 아니라 러시아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어 설명 및 영어 자막과 다르게 통역해 신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세 번째 질문으로 혹시 요걸 들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을 내쫓는 러시아군이 내쫓거나 그런 소식을 좀 들은 게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설명과 영어 자막은 당신이나 당신의 부대가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영토에 있는 전쟁포로 민간인에 대한 행동 규칙에 대해 명령받은 적이 있는가였습니다. 통역의 오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섞인 질문이었을까요? 이에 병사는 지금 생각나는 건 전투하는데 이렇게 상대편을 잃었고 손을 든다면 그 중에 오라 그래가지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집과 총을 그려가지고 집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느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저 빨리 집으로 뛰라 하고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답변을 지금 생각나는 건 전투하는데 상대편이 무기를 잃었고 손을 든다면 그러면 오라 그래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집과 총을 그려가지고 집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저 빨리 집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그 말이 생각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에서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응답에 대한 영어 자막으로 나는 이렇게 훈련받았다. 우크라이나 군인을 생포하면 그의 집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사진은 집이고 다른 사진은 무기다. 우리는 그가 선택한 것을 보여주게 했다. 그가 집을 선택하면 풀려난다, 무기를 선택하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나 부대원 중 우크라이나 군인을 생포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문관은 중대에서 혹시 우크라 병사를 인질로 잡았거나 포로를 잡은 경우가 있었는지라고 물었고 병사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과 통역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네 번째 질의응답에 대한 자막으로 포로가 되어라고 표현해놓고 포로가 없다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넷째, 특정 발음 부분에서 우리가 발음할 때랑 달랐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병사가 그중을 발음할 때의 입모양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그러면이나 그쪽이라고 해도 입모양이 달랐습니다. 마치 따로 녹음한 것을 영상에 더 씌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그 뒤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라고 묻자 병사는 예,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신문관이 만약에 상대 측에서 항복을 한다고 하면 집이나 총,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 내보내주고 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싸우겠다고 하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계속 싸우겠지, 죽이라는 소리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싸우겠에서 우를 발음하면 우리는 입술이 앞으로 나오지만 병사는 어떠한 입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죽이라는 소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신문관이 죽이라는 소리고라고 말함으로써 죽이라는 소리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병사의 손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 다른 병사와 달리 양손 전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선 붕대를 완전히 풀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부상으로 손 전체에 붕대를 감았다는 것은 골절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이 걸려도 나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단 이틀 만에 나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관련 영상들에서 이러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전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한국 국정원과 협력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사실처럼 믿게 만들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파병 등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